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42회입니다. 예, 벌써 42회가 됐는데요. 네. 그 광복 70주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늘 배웠지만 뭐 압박과 서름에서 만 35년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던 조상들의 고통 그걸 한번 되새기고 앞날을 생각하는 주가 됐으면 합니다. 뭐 저희 어머니도 90이 넘으셨는데 예. 그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굉장히 뭐 격동의 세월을 참 용케 잘 견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이런 뭐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생각해 보면은 뭐 강점기, 해방 이후 전쟁, 분단, 네. 뭐 4.19, 5.16, 유신, 뭐 11.6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하루가 네. 다르게 말이 많았는데 풍파를 많이 겪었고 그런 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표해도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뭐 그동안은 잘 조명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독립투사 한 분 소개할까 하는데 여성 특히 네. 그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여자 안중근 의사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자 안중근이면 대단한 분이실 텐데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연 선생이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처음 들어봅니다. 네. 요즘에 네. 뭐 저 이 암살인가 뭐 이 영화도 나오는데 그분 예. 뭐 남자연 선생을 뭐 딴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안노균. 나오고 그러는데 예. 예. 그렇게 하는데 뭐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티브야 조금씩 따올 수 있을 거고요. 네, 내용 네. 자체가 뭐 비슷하니까는요. 그 남자연 선생이 누구냐면은 안중근 의사처럼 예를 들자면 손가락을 끊어가지고 기계를 만천하에 과시했던 분이고요. 일본 괴뢰국이잖아요. 만주국 일본 정권 대사를 저격하려 했던 분이고 네. 당시에 또 환갑이 넘었을 때니까 대단한 분이죠. 그것도 여성의 몸으로요. 근데 말만 들어도 대단한 분이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1873년에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셨고 그 조선 말에 그 통정 대부를 지냈던 남정안의 그 둘째 딸입니다. 이 남정안이라는 부치는 한학자인데 네. 그 당시에 그 어지러운 시국에 불만을 품고 뭐 이랬던 분이고 많은 제자들을 가리켰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훈장 정도였다 네. 그러는데 통정대부라는 게 정상 상품 정도 되는데요. 명예직이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위직이었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대단한 분이시죠? 집안의 뿌리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남정한 아버지가 가르쳤던 그 제자 70명 대부분이 훗날에 의병 활동에 참가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는 조선시대라 여자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 같은데 남자연 선생은 아니었어요? 예, 뭐 아니었나 봐요. 워낙 좀 똘똘했던 뭐 분이고 부치 좀 깨었던 분인 것 같은데 그 여자지만은 그 어릴 때부터 공부를 시켰고요. 똘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7살 때 한글을 뭐 배웠고 8살 때 한자를 배웠는데 12살이 되면서 이제 소학 대학을 읽고 14살 때 이제 그 사서라 그러죠. 논어맹자 중용 대학을 독파했다는 겁니다. 근데 당시라면 남자연 의사도 일찍 시집가지 않았을까요? 19살 때 이제 그 1891년에 그 당시에 거기도 이제 명문가인데 의성김 씨 가문 김영주라는 분하고 이제 결혼했습니다. 김영주가 살았던 영양 역시 안동문화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도 가장 보수적인 동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원리 원칙주의자들이고 대의 명분을 지독하게 따랐던 곳이고요. 그 목에 칼이 들어와도 원칙을 지켰던 뭐 그런 그 동네였죠. 근데 독립운동가가 많았던 것은 말씀하셨듯이 대의명분에 따른 원칙주의 때문이었을까요? 예,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안동 특히 뭐 그쪽 부분에서 이렇게 뭐 보면 문화가 없는 외적은 오랑캐다. 인도와 도덕을 벗어난 금수 아니냐. 네. 뭐 그런 오랑캐들하고는 같은 나라를 이고 살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음. 그러니까 불구대천의 원소라는 뜻입니다. 우병운동도 거세게 일어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명성황후 시해 그 을미사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1895년에 일어났고 단발령도 선포가 되는데 국모까지 뭐 참혹하게 살해하고 네. 신체 발부 뭐 수지 부모라고 하잖아요. 머리까지 자르라니까 금수와 같은 짓이다 이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났게 된 건데 이걸 이제 을미 의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연 선생 남편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의병 운동에 가담을 하는데 불행히도 이제 그 지금의 청송 전투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게 1890년인데 남편 김영주 나이가 35이고 남자연 선생은 24살이었습니다. 청천벽력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남편이 죽었을 때 임신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말하자면 유복자 아들을 나중에 낳았는데 뭐 키워야 했겠죠. 그래서 이제 혼자 또 대신 시어머니도 부양을 해야 됐고. 그 효부상도 받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뭐 남편 나라 원수를 갚는다고 생각을 했었어도 그럴 여유가 없었죠. 일단 시어머니를 모셔야 됐고요. 네. 뭐 얼마나 잘 모셨는지 어쨌든 간에 효부상까지 받았다 그럽니다. 네. 남자연 선생의 이후 활약상은 어때요? 약간 논란이 있고요. 뭐 기록상에 좀 약간의 좀 다소의 차이는 있는데요. 그 조수왕 선생, 그 독립운동가시죠. 예. 그분이 나중에 이제 여협 남자연 전이라는 전기를 쓰는데요. 남자연 선생은 남편이 전사한 뒤에 나라의 적인 나의 원수니까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의병대장을 맡아서 외적과 싸워서 승리를 거뒀고 그래서 당시 적군들이 한국의 여비장이라고 했다라는 네. 뭐 표현을 있고 남자연 선생 그 비문에도 1907년 친정아버지 남정안을 따라 의병전쟁에 투신했다 이렇게 뭐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잖아요. 총독부의 무단 통치도 시작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많은 우국지사들이 일제의 감시를 피해서 줄줄이 이제 망명을 떠나는데요. 남자연 선생의 시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보면 이제 그 안동 지역에서도 예. 독립운동가로 유명했던 일송 딤동삼이라는 분이 있고요. 석주 이상용, 뭐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분인데 그분들이 이제 의성 김씨, 고성 이씨거든요. 네. 그 문중을 뭐 50명, 150명을 데리고 다 만주로 떠납니다. 그 중에 이제 김동삼 선생의 문중에는 한 독립운동가가 20명 정도 배출이 했다 그러는데요. 집단 망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남자연 선생은 어떻게 했어요? 그 1919년 3.1운동 때 서울로 상경을 해가지고 연희전문 지금 뭐 연세대부군의 어떤 교회당을 찾아가지고 그때 받은 뭐 독립선언문을 배부하고 적극 가담했다 그러는데 그때 이제 기독교인이 됐다 그러고 그런 뒤에 그 3월 9일 날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만주로 떠났다 그럽니다. 아들하고 같이 떠났다 그러네요. 그럼 1919년이면 연세가 꽤 됐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47살이었으니까요. 지금 따지면 상상이 됩니까? 47살인데. 그 24살 때 남편을 잃고요. 그다음에 무려 23년간 아들 키우고 시어머니 봉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다음에 뭐 그제서야 또 독립운동을 하러 만주로 떠난 거니까 이 그 당시에 보통 여성 아니 뭐 남녀를 통틀어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네.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연 선생은 어느 쪽 단체로 합류를 해요? 그 미리 이제 아까 뭐 안동 출신 독립지사들이 망명을 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윤영성, 그 지금 랴오닝성이라고 부르는데 네. 유화연의 심원보라는 곳입니다. 그때 이제 남자 선생이 서로 군정서 이제 여자 대원으로 입단을 하게 됩니다. 서로 군정서라는 조직은 뭔가요? 예, 그 중국으로 망명한 이제 항일 세력이 그 1919년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중국 동북 지역에 흩어져서 이제 나름 활동하고 있던 독립 단체 그리고 군 정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임시정부 산하로 통합이 되거든요. 네. 이때 아까 얘기했던 그 이상용 그 안동 출신이죠. 독립지사가 이끌어온 그 동북 지역의 군정부가 네. 서로 군정서로 개편을 해갖고 임시정부 산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임시정부 다스리는 거는 상해 두고 독립군을 지휘할 군정부는 만주에 이제 두고 뭐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네. 이제 허락을 하는 네. 타협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서로 군정서 임무는 무장 독립투쟁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랬다 그럽니다. 그 무장 독립투쟁을 지휘하는 역할. 그래서 이제 식민 통치기관 파괴, 군자군 마련, 친일 반역자 색출 처단 뭐 이런 것들이었다 그럽니다. 남자연 선생은 어린 나이도 아니고 또 여성의 몸으로 무장 독립단체에 투신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 안동 지역 독립지사가 그 조직의 주도적인 인물이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김동삼 선생, 그다음에 이상용 선생이 그런 분들인데 김동삼 선생은 의성 김씨 그였던 그 남장 선생 남편 네. 아마 친척 관계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서간도 독립군 기지를 개척한 선구자라고 그러고요. 이상년 선생은 뭐 50살이 넘은 나이에 99칸의 어떤 종택을 팔고 조상의 위패를 뭐 땅에 묻고 네. 식솔 50여 명을 데리고 만주로 망명했던 아주 지독한 분이거든요. 임시정부 국무령까지 지냈던 분입니다. 네. 그 남자연 선생은 서로 군정서에서 어떤 임무를 맡았어요? 그 당시에 그 서로군정서 참모부장이 아까 얘기했던 그 김동삼 선생이었거든요. 그 휘하에서 독립투쟁을 벌였다 그럽니다. 이때부터 독립군의 어머니로 불렸다면서요? 예,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봉오동 전투 1920년 6월에 이제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일본군이 157명 사살되고 20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본군 참패가 당하고요. 또 네. 독립군이 사기가 고조됐는데 또 이제 그 이 청산리 대첩이라고도 나오잖아요. 예. 20년 10월에 또 그 2,500명의 독립군이 50만 명의 뭐 일본군 싸워서 크게 무찔렀다 그러는데 일본군 사상자가 3,300명
뭐 독립군 전사자가 90명 이렇게 네. 한다 그러죠. 그 청산리 대첩이라고 그러는데 한국 무장 독립 사상 가장 빛나는 대첩이다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때 남자영 선생이 부상당한 독립군을 간호를 했고 이때부터 이제 독립군의 어머니다라고는 걸어졌다는 거죠. 네.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네. 청산리 전투 이후에 이제 적에게 쫓기던 독립군 한 10여 명이 남자 선생 집으로 이제 들어왔다는데 부상도 입었고 동상도 심했다 그럽니다.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마을 촌장 집에 조선년이었는데 네. 도움을 청했더니 보복 때문에 난색을 표명했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 선생이 그랬다 그럽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젊은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고 싸우는 거냐라고 호통을 치니까 네. 그 이제 부상자들 업고 이제 치료를 시작했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큰 동 4개를 가져와라 이랬대요. 네. 그러면서 냉방에 두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동상자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차가운 물로 좀 씻긴 다음에 어머니처럼 몸을 정성스럽게 닦아줬다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동상 치료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네. 어린 병사들이 막 눈물을 흘렸을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러니까 큰이라는 사람이 왜 눈물이냐. 그대들의 몸과 마음이 나라에 달려 있다. 울지 말게 뭐 하면서 그랬다는 거거든요. 이후부터 이제 독립군의 어머니다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소문이 엉뚱한 신화로 전해지기도 했다면서요. 예, 어떤 사람이 남자 선생을 독립군 여자 대장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뭐 그건 좋은데 얼마나 신출귀몰한지 벽을 타고 허공을 날아다닌다 뭐 이런 소문까지 퍼뜨렸다 그래요. 네. 그 집벽에 뭐 발자국까지 찍어놓고서 이게 이제 그 이 신출 대장의 흔적이다라고 막 그러는 건데 그 당시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영웅을 어떤 염원하는 것 이렇게 네. 볼 수도 있는데 그 남자 선생을 또 교주로 추대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왔다 그러는 거죠. 남자 선생 당황했을 것 같은데 가만 계셨대요. 그러니까 헛소문 퍼뜨린 동포 가족들 뭐 축출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적단하고 단판을 벌인 일도 있다면서요. 예, 그 독립운동하다가 이제 중국 마적단인데 가버린 사람이 있는데 뭐 독립군 말을 타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 말 지금으로 따지면 승용차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군용 집차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얼마나 괴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적단 두목한테 편지를 썼는데 아니 나라에 잃은 사람이 의리마저 지으면 되겠냐. 이 말 함께 돌려달라 이렇게 보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적단 두목은 뭐라 그랬어요? 이제 뭐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러고서 마적단이 그 평북의 경찰서를 습격을 했다 그러죠. 그 감옥에 있는 독립군 뭐 석방시키고 막 그랬다는데 네. 나중에 말과 병사를 둘러주고 뭐 기관총 탄약 이런 걸 노획한 걸 갖다가 독립군하고 같이 쓰자고 했다는 거죠. 좀 신화 같은 이야기네요. 그런데 청산리 전투 직후에 일본군이 무자비하게 보복을 하기 시작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끔찍한 뭐 보복인데 1920년 경신년에 일어났다 그래서 경신찬민이라 그러는데 너무 끔찍합니다. 그 한국인 마을을 포위를 해갖고 습격을 한 다음에 모든 남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총이나 뭐 학으로 학살했다. 그리고 부녀자들은 보이는 대로 겁탈하고 살해하고 뭐 모든 민가를 소각하고 뭐 어떤 네. 마을은 기독교인 28명 있었는데 세워놓고 아주 뭐 소총 사격 연습하듯이 뭐 관역을 만들어 놓고 쐈다 그러는 거고 뭐 어떤 마을은 이제 뭐 30가구가 있었는데 전 주민이 몰살당했다 그러는데 네. 사형제 같은 경우가 이제 불에 타는 뭐 가옥 속으로 밀어넣어가지고 태워 죽이기도 했고 뭐 어떤 경우는 또 얼굴 가죽을 모두 벗기고 두 눈을 빼내서 뭐 끔찍하네. 식별할 수도 네. 없게 만들었다 그러고 어린 아이를 칼로 찔러 죽이기도 했다 그러고 시체를 태워 죽이기도 했다 그러고 뭐 폭행해서 죽이기도 했다 그러고 뭐 이런 하여튼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때 이제 학살 장면을 목격한 그 미국 장로교 선교사 마틴이라는 사람의 수기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본인 무장대대가 마을을 포위하고 남자들 모두 끌어내 때려 죽였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불에 태워 죽이고 한 노인 시신은 몸에 총구멍이 3군데나 났다. 할머니 며느리가 잿더미 속에서 덜 탄 살덩이 네. 뭐 이런 그 부서진 뼈를 줍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넣었다 이랬다 그러고요. 피 젖은 만주 땅이 바로 저주받은 인간사의 한 페이지다 이렇게 개탄을 했다 그럽니다. 네. 27일 동안에 뭐 3,500명을 죽였으니까 네. 다 따지면은 뭐 엄청난 사람을 죽인 거죠. 그럼 남자 선생도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길림성 앵목현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교육 사업을 벌입니다. 북만주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를 12곳이나 이제 설립을 하게 되고 여자 교육회라는 걸 20곳 정도를 이제 조직을 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고 그다음에 독립군을 양성하고 문명 퇴치 뭐 이런 그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는데요. 무지와 목매도 적이다 이랬다 그럽니다. 그 아까 조성 선생이 쓴 여협 남자연운전을 보면 그 선생이 남녀 한인 600여 명을 몰래 모집해서 의군을 조직해서 명렬한 항전을 벌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군자금 모집에도 힘을 쏟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남자연 선생이 혈서를 썼다고 들었는데 이 무렵인가 봐요. 예, 뭐 하여튼 뭐 이 1920년 8월 29일 뭐 국치기념일이 열렸는데 그때도 이제 엄지 손가락을 베어서 혈서를 썼고요. 청중이 오열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도 분열을 질타했다는데 왜 그러냐면 당시에 그 간도 독립운동 단체가 90개가 있었는데 예. 반목하고 뭐 이런 일이 많았고요. 뭐 민족 진영이니 사회 진영이니 혈연, 학연, 지연 뭐 이런 것들로 해갖고 통합운동이 됐는데도 지지부진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뭐 심지어는 22년 3월에 그 환런 지역이라 그러는데 환인이라 그러죠. 네. 거기에 이제 독립군끼리 충돌하는 사건까지 벌어져가지고 이때 이제 남자연 선생이 중대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손가락을 잘라서 이제 혈서로 독립운동기에 단결을 호소하면서 이제 회의를 소집했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어요. 이 사건이요 당대 그 제만 한인 사회에 엄청난 경종을 울렸다는 사건이라 그래요. 그 반목했던 독립운동 단체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화합을 했던 네. 그런 상황인데 해방 후에 이제 뭐 쓴 기록을 보면 피의 서류에 설득과 이제 권유에 네. 잘못을 회귀한 단체들 간 화합이 이루어졌다. 그 주민들은 그 은공에 감사해서 공덕비를 세웠고 누구나 선생을 존경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그 뭐 비문을 세우는데 그것을 이제 손가락 목비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네. 남자 선생 단지가 이제 만주사의 통합 상징 인물로 이제 부각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고 세 손가락 여장군이다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일본 경찰에 잡힌 일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제 영사관 경찰이 그 남자연 선생 체포령을 내렸는데 이때 이제 일제 앞잡이 홍순사라는 자한테 잡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남무이사가 그랬다 그럽니다. 여자의 몸으로 다른 나라에 와서 애쓰고 있는 거는 바로 너 같은 놈하고 조국을 위한 건데 네. 너는 왜 어찌 조상의 피를 받고 조국의 강토에서 나서 이렇게 반역을 하느냐라고 소리쳤다 그럽니다. 그 홍순사라는 인물이 찔끔했겠네요. 양심이 남아 있었다면. 네, 아주 뭐 회개를 했다 그러는데요. 크게 반성하고 길까지 안내를 해주고 호주머니에서 70원을 꺼내서 뭐 주기도 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안창호 선생 옥바라지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1928년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뭐 길림성 에서 이제 군중을 모아놓고 강연을 했는데 일제 사주를 받은 이제 중국 군벌 네. 경찰한테 체포가 됐다 그래서 남자연 선생을 비롯해 갖고 백방으로 이제 구명운동을 하고 옥바라지까지 했다 그럽니다. 그 지극정성으로 이제 했다 그러고 그래서 결국 풀려났다 그래요. 남자 선생 또 그 여성 몸으로 총독 암살까지 계획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뭐 이런 암살단이나 이런 거를 의열 활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조소왕의 그 여협 남자연을 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925년에 선생이 그 중국집에서 길림 시가의 중국집에서 이제 단원 4명과 함께 사이또 총독 암살 계획을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화약을 넣은 탄환, 그다음 병장기를 가지고 경성에 잠입을 해가지고 총독을 암살하려 했다. 뭐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순종이 또 돌아가시잖아요. 네. 그때가 이제 1926년 4월 25일인데 그 사이또 총독을 이제 그 순종을 종문하러 올 거 아닙니까? 그때 틈타서 저격하려고 했는데 경기가 워낙 심각해가지고 뜻을 이루지 못하고 빠져나갔다 그럽니다. 그때 이제 뭐 남자 선생 말고도 그 사이또를 칼로 찌르려고 이제 그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학선 의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잡히고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삼엄했었던 거죠 그때는. 남자연 선생이 국제연맹 조사단 앞으로 그 자른 손가락과 혈서를 보내려고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1931년 9월 18일에 만주에서 큰 사변이 일어나는데요. 그 일본군이 그 봉천, 지금으로 따지면 선양인데 외곽의 노구교 류타오거우라고 이제 발음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철도를 폭파하고 중국 측 소행이라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만주를 침략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32년 초까지 만주를 점령을 하고 괴뢰국인 만주국을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국제연맹에 제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제연맹이 조사단을 이제 파견하게 되는 거죠. 그 조사단장이 영국의 리튼경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남자연 선생이 쓴 혈서 내용은 뭐예요? 조선 독립원이라 그랬답니다. 조선은 독립을 원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조소왕의 여협 남자연전을 보면은 남자연 선생이 그랬다 그래요. 내가 직접 가서 만주국이 외적에 의해 날조된 내막을 폭로할 거다라고 다짐을 하고 좌우측 뭐 손가락을 잘라서 그 리튼 조사단한테 보내려고 했다 그런 거죠. 어떻게 됐어요? 이 조소왕 뭐 전에 따르면은 그 남자 선생이 단신으로 하얼빈에 가서 리튼 면전에서 거듭 눈물로 호소하고
한국과 중국이 무고한 피해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네. 말을 마친 다음에 그 손가락을 끊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남자연 평전을 뭐 쓴 걸 보면은 리튼이 묵고 있는 호텔 경비가 너무 삼엄해가지고 남재현 선생이 이제 인력거꾼에게 이제 손가락 혈서 네. 독립청원서를 보자기에 싸서 전달하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뭐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결국 실패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뭐 어쨌든 남 선생이 흘린 피, 정신 뭐 알아줘야죠. 여성의 몸으로. 그때 연세가 뭐 60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리튼 조사단이 쓴 보고서를 보면은 일본의 침략 행위를 또 인정을 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결국 이제 나중에 중일 전쟁 일으키고 태평 전쟁까지 일으키게 네. 되잖아요. 결국 망하게 되고 뭐 그런 뭐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남자 선생은 결코 단념하지 않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1933년 선생의 나이가 이제 우리 나이로 61살이죠. 네. 3월 1일 날이 이제 일제가 만주국을 세운 지 1년이 지난 날인데 네. 1주년 행사를 벌이려고 했습니다. 이 3월 1일이면 또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그렇죠. 그 날이잖아요. 네. 그때 이제 선생이 일제의 만주국 정권 대사 노부요시라는 그 자가 있습니다. 네. 그 이 사람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매우 의미 있는 날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죽일 계획을 세우고 이기동이라는 분하고 암살을 모의하고 그 장춘 뭐 옛날에 신경이라 그랬는데 만주국에서는 네. 인척집에 숨었다가 이제 거사일 다가오니까 아들을 불러서 유언을 했다 그럽니다. 지금부터 가산을 정리해서 상해로 가라라는 유언을 남기고 하얼빈으로 갔다 그런 거고요. 거기서 이제 중국 거주로 변장을 해가지고 예. 폭탄과 권총을 탔다 그러고 뭐 그런 뒤에 이제 하얼빈 교회 정양가라는 거리를 지나다가 일본 경찰한테 붙잡혔다 그러죠. 근데 그 남자 선생이 입은 속옷이 심금을 울린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37년 전에 이제 남편이 의병 전쟁을 벌이다가 전사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때 남편이 입은 피 묻은 적삼, 예. 삼배적삼을 몸에 뭐 두르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 남편의 옷이 일종의 부적 같은 거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남편을 뭐 빼앗아가고 나라를 빼앗아간 일본과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고 말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의 그 피 묻은 적삼을 네. 부적으로 삼아서 있었던 거죠. 정말 안타깝게 실패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해방 후에 이제 반민특위 기소장을 보면 남재현 선생을 밀고 한 거는 조선밀정 이종형이라는 뭐 이렇게 네. 나와 있습니다. 이종형이 누구냐면 만주 돌아다니면서 애국지사 뭐 50여 명 넘게 밀고 한 아주 악명 높은 밀정이었다 그럽니다. 한숨이 나오는데요. 그 남자 선생은 붙잡혀도 굽히지 않았다면서요. 60이 넘었는데 6달의 고문 속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았고 오히려 17일간이나 단식투쟁을 벌였다는데요. 밥을 먹으라고 내미는 일본 경찰한테 네. 조선은 결코 허락하지 않다. 내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외쳤다 그러고 결국 이제 돌아가신 거죠. 어떤 유언을 남겼어요? 예, 제발 조선 사람다운 조선 사람이 돼달라 그러고 이제 신신당부했다 그럽니다. 아들에게도 의미심장한 유언을 남겼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돈이 249원 80전이었는데 네. 200원은 독립된 날 축하금으로 바쳐라. 손자 대학 공부 시켜가지고 내 뜻을 알게 해라. 네. 남은 돈 49원 80전은 손자 공부에 쓰고 나머지 반은 뭐 증손자, 친정의 증손자에게 주라 이런 내용이죠. 이 유언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식 손자까지 공부시키고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내 뜻을 잘 기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독립운동을 꼭 성취시켜라 이런 뜻이죠. 뭐.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 네. 역사에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예, 돌이켜 보면은 아무리 봐도 안중근 의사하고 좀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자연 선생이 보면은 안중근 의사보다 6살 연상이신 거거든요. 안중근 예. 의사가 1879년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 그 당시의 분들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나이에 참 뭘 하는 건지 참 대단한 대의명분 기계로 사셨던 분 같습니다. 특히나 뭐 남생 같은 경우는 예. 여성이지 않습니까? 여성. 네. 당시에 또 지금도 사실 살기 어려운데 네. 당시로서는 여성으로서 또 얼마나 그 이 신분의 뭐 차이도 있고 굉장히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단한 분이시죠. 광복 70주년인데 남자연 선생 같은 분들을 떠올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침 그 심금 울리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고정희 시인의 시인데요. 예. 남자연 선생이 무명지 뭐 이렇게 잘랐던 그런 무명지를 가지고 이제 시를 한 건데 이렇게 돼 있어요. 동포요 무엇이 그리 바쁘뇨
황망한 발길을 잠시 멈추시고 만주벌에 떠도는 남자의 혼백 앞에 자유세상 밝히는 분향을 올리시라. 안악의 혈서와 무명지를 보게 되리라 라는 시가 있습니다. 지금 23일까지 뭐 서대문영문소에서 뭐 여성 독립 운동가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데 그 남재현 선생뿐만 아니라 200명이 넘는 독립 여성 운동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 시인의 시처럼 무엇이 그래 바쁜가 짬이 없다는 핑계 말고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 여성 독립자들의 숨결을 한번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남재 선생의 유언 하나가 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지금 조선 사람다운 조선 사람이 되도록 한번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깊이 새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